시장 자체는 뭐 지수로만 본다면 뭐 그냥 그랬어요.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존스가 0.15, 0.2% 정도 올랐고요. S&P 500 0.3, 나스닥 지수 0.1 올랐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도 요 3대 지수 모두 다 보합권 혼조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방향성 없는 그냥 제자리 뛰기 흐름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가 다 1%대 상승을 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죠.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고는 계속 들려요. 왜냐하면 이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311 사마나 수석 글로벌 마켓 전략가의 이야기이긴 한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완화되지가 않죠. 좀 잠잠해질만 하면 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고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준에서 50bp를 인하하면서 뭐 이제는 그래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됐어. 지표들이 양호하니까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뭔가 불안한 게 그 한켠에는 있잖아요. 이게 경제가 우리가 안 좋은 우리가 모르는 수준의 뭐 안 좋은 지표들이 뭔가 있는 게 아니야? 저들만이 아는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불안감이 약간은 내재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어떠한 지표 하나하나 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질 수 있다.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약간 쉬어가는 듯 하지만 언제든 위아래로 출렁일 수 있다. 뭐 이런 경고들은 좀 나와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뭐 보합권에서 이렇게 해도 그 다음 지표에 따라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이기는 해요.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분기가 기대되는 이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근데 오늘 사실 앞서서 이제 뭐 이 지표 하나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라고는 했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합니다. 오늘 지표는 S&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, 서비스업, 요 PMI 구매 관리자 지수 요게 발표가 나왔는데요. 뭐 서비스 PMI는 괜찮았어요. 그죠? 그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였는데 제조업 PMI는 안 좋았습니다. 이거 계속해서 지금 위축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상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15개월 내 최저치고 근데 이제 앞서서 우리 웰스파고의 분석대로라면 이런 지표 보면 사실 시장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가 하면서 꼬꾸라질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를 해냈거든요. 뭐 물론 서비스 PMI가 괜찮았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줬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이 경제 상황에 있어서도 약간 우려되는 게 이제 계속 나오기는 해요. 그래서 이 지표들을 이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. 그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긴 한데 오늘 사실 요거는 예비치입니다.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확정치가 나올 거고 그때는 ISM도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시장이 그동안은 뭐 물가 지표, 고용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컸다면 이제는 이런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 하나하나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빌 나이그렌. 이분이 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모르지 않을까. 뭐 저도 사실 이분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꽤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오크마크 펀드에서 40년간 포트폴리오 요 펀드 매니저를 한 분이라고 하고 네, 가치 투자면 이렇게 막 성장주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발굴해서 거기서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일 텐데 이분이 S&P 500이 더 이상 저위험 투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. 투자자들도 이제 저거를 고민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멘트를 해서 요걸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정적인 투자하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 S&P 500 지수 관련 뭐 펀드를 사, ETF를 사, 우리 의뢰 다 얘기해요. 그죠? 출렁일 수는 있어도 결국 S&P 500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얘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더라. 그래서 되게 우리는 약간 안정적인 투자 얘기할 때 S&P 500 지수 관련된
상품을 사라라고 하는데 이제 저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빌 라이그렌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S&P 500이 이제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그 비중이 너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5개, 그러니까 25개 대형 기술 기업이 S&P 500 이 흐름에 약간 그 비중의 절반 정도까지 커졌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뭔가 분산이 덜 되고 있어서 S&P 500도 약간 나스닥 지수처럼 약간 이제 쏠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이제 다양성도 좀 사라졌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약간 금융 섹터 이런 데에서 가치 투자를 할 종목을 찾는다. 뭐 이런 류의 멘트예요. 그래서 이해는 돼요.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면서 빌 라이그렌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번에 뭐 새로 발굴한 종목을 소개를 하기는 했어요. 이분이 아마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매우 또 저평가되어 있는 뭐 PR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코어 브릿지 파이낸셜을 언급을 했더라고요. 이 종목 오늘 한 3% 정도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 기업이 AIG에서 분사한 뭐 생명보험 회사이기도 하고 뭐 은퇴와 관련된 뭐 이런 컨설팅을 또 많이 해주나 봐요. 그러니까 우리 자산 관리 해주듯 은퇴자들을 위한. 그래서 뭐요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요 영향인지 오늘 코어 브릿지 파이낸셜 주가는 많이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저평가된 종목, 가치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이 빌 라이그렌이 또 선점한 종목이니까 이거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티커 CRBG입니다. CRBG. CRBG. 네. 자, 마지막 이슈는요. 카슨 그룹에서 또 이야기한 부분을 정리해 왔습니다. 이거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나왔길래 이거 우리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또 갖고 나왔는데요. 카슨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데트릭.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, 자, 우리 지금 9월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. 다우도 그렇고 S&P 500도 그렇고, 그죠? 자, 그렇고 나면 4분기 증시는 정말 좋아. 90%의 확률로 9월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 90%의 확률로 4분기는 주식 시장이 강세더라. 특히나 이 4분기 3개월간의 평균 상승률이 5%에 달해.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해에 선거가 있는 해에 9월에 사상치를 경신했지? 그럼 4분기는 100% 오르더라. 라고 하면서 평균 상승률도 6%더라. 그래서 우리 4분기 시장 기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, 변동성 막 커질 수도 있고 뭐 저런 지표에 따라서 막 시장이 막 출렁일 수도 있고 뭐 같은 얘기긴 한데 그렇더라도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 4분기는 괜찮다. 또 우리가 이런 마음에 안도감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한다면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마음을 잡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에 변동성을 키울 만한 변수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이번 주 일정들 저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26일에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. 뉴욕 연은에서 아마 한 컨퍼런스가 있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는 것 같은데 민감도 좀 높아질 수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27일 날 정말 중요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나올 거고 지금은 또 이런 다른 지표들에도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25일 날 뭐 신규 주택 판매라던가 또 이번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들 발표가 좀 있어요. 신규 주택 판매 말고도. 그래서 이번 주에 저런 일정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. 오늘 뭐가 제가 많이 준비했구나. 네. 자,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. 우리 연준이.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이게 뭘 시사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 연준 인사들의 멘트가 좀 많았어요. 많아져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들이 주는 힌트가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먼저 오스틴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약간 오스틴하고 라파엘 보스틱 이 둘은 멘트가 비슷했어요. 비슷했는데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건 정상화 단계로 가는 거야. 그동안이 금리가 너무 높았고
이걸 정상화하는 거니까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. 뭐 이건데 약간 고용시장의 우려 이게 좀 나오기도 해요. 그래서 한번 좀 멘트를 보자면 일단 오스틴 굴스비는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그 목표치를 향한 경로에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됐어. 이제 물가는 완전히 좀 안정을 찾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었고,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이 고용 위험. 이걸 이제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라고 하면서 경제 등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 금리 훨씬 더 많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, 그쵸. 뭔가 고용 시장이 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안 좋아지고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그죠?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인플레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정상화로 가는 거야. 왜냐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고용 시장이 빨리 냉각될 수 있으니까 정상화하면 된다라는 걸로 해석도 해볼 수는 있어요. 그죠? 자,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비슷합니다.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진전되고 있고, 하지만 노동시장의 냉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속히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동안 너무 높았다라고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통화정책을 빨리 정상화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걸 좀 방어하겠다라는 의미. 그런 걸 생각하면 그죠? 뭐 지금의 이 B컷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, 그래서 노동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걸 이렇게 계속 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, 정책으로. 그런 걸 보면 뭐 이번에 또 연준 인사들이 또 어려운 걸 잘 해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. 자,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약간 좀 톤이 다릅니다.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이런 추세대로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면, 크게 뭔가 바뀌지 않는다면,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균형을 맞춰가면서 더 작은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적은 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, 이분은. 그래서 오히려 닐 카시카리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앞서 두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뉘앙스? 그죠?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. 그래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뭔가 저런 거에 종합편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예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특징주 보기에 앞서서 잠깐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자면, 이번 주에는 우리가 되게 관심 많은 건 이제 마이크론일 것 같아요.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수요일 날 좀 중요한 것들 좀 있을 것 같고요. 코스트코도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